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중에 정말 온전히 나만을 위해 쓴 시간은 얼마나 될까?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른 채 밤이 찾아옵니다. 일이라는 이름 아래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죠. 그런데 어느 순간 거울을 보니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낯선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죽도록 일만 하지 말고 나만의 시간 만들기라는 주제로 저의 경험과 다양한 자료, 그리고 실제로 삶이 달라진 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일에 파묻혀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게 미덕이고 쉬는 시간은 사치처럼 느껴졌죠. 가족을 위해, 자녀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내가 맡은 역할을 다하기 위해 늘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제서야 뒤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일하는 이유가 뭘까? 지금 이 삶이 정말 내가 원했던 모습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평균 근로시간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주당 평균 41시간 이상을 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수치에는 집에서 하는 가사노동이나 가족을 돌보는 시간, 그리고 은퇴 후에도 이어지는 각종 일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공식적인 일 외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고 있는 셈이죠. 이렇게 일에만 매달리는 삶이 가져오는 문제점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일에만 집중하는 생활 패턴은 우울감과 불안, 만성피로, 심지어 대인관계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상담센터를 찾는 중장년층의 상당수가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삶이 허무하다는 고민을 털어놓는다고 해요. 저 역시 그런 감정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일에만 몰두하게 되는 걸까요? 사회적으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칭찬받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쉬는 사람을 보면 왠지 게으르다고 생각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죠. 저도 예전에는 주말에도 쉴 틈 없이 집안일을 하고 가족을 위해 이것저것 챙기면서 나는 정말 열심히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지쳐갔고 어느 순간부터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런 고민을 안고 있던 중 우연히 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습니다. 일본의 한 노부부가 등장하는 이야기였는데 남편은 평생 회사에 다니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고 은퇴 후에는 하루 종일 집에만 머물렀습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을 보며 이제는 당신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해보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나는 평생 일만 해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답하더군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저 역시 뜨끔했습니다. 나도 지금 이대로라면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작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오롯이 나만을 위해 써보기로 한 거죠. 처음에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으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꽃과 나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때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거구나. 이후로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그림 그리기나 글쓰기 같은 취미를 조금씩 시도해봤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재미가 붙으면서 하루하루가 더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일에 대한 부담도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일만 할 때보다 오히려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일의 효율도 높아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일과 삶의 균형, 즉 워라밸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미국 하버드대의 한 연구에 따르면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지수가 낮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특히 중장년층의 경우 나만의 시간을 통해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소소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저는 이 시간을 통해 새로운 친구도 사귀게 됐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그림 수업을 듣기 시작했는데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많더라고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소속감과 위로를 얻게 됐습니다. 어떤 분은 은퇴 후 집에만 있다가 우울증을 겪었는데 나만의 시간을 만들면서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사진을 찍어 기록하며 자신만의 작은 목표를 세우는 것이 큰 힘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하루 중 잠깐이라도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만약 없다면 오늘부터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거창한 게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는 것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이 오롯이 나에게 집중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이렇게 나만의 시간을 가지기 시작하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우선 마음이 한결 여유로워집니다. 일에 쫓기던 때에는 늘 조급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났는데 이제는 조금 더 너그러워진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내 인생에서 소중한 게 뭔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최근에는 나만의 시간이란 주제로 다양한 연구와 사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중장년층이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것은 자존감 향상과 심리적 안정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서 정체성 혼란을 겪기 쉬운데 나만의 시간을 통해 스스로를 돌보는 경험이 이러한 혼란을 완화시켜준다고 해요. 실제 사례를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60대 중반에 은퇴한 한 분은 처음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던 습관이 남아있어 하루가 너무 길고 무료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에 참여하게 되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매주 한 권씩 책을 읽으며 토론하는 시간이 인생에 큰 즐거움이 됐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제는 내가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고 있다며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졌다고 하셨어요. 저 역시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삶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일에만 집중할 때는 늘 무언가에 쫓기는 기분이었고 작은 실수에도 쉽게 좌절했는데 이제는 한 걸음 물러서서 내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혹시 나는 너무 바빠서 그런 시간조차 낼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5분, 10분이라도 괜찮으니 오늘 하루만이라도 나만의 시간을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하다 보면 어느새 그 시간이 내 삶의 소중한 일부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내고 싶으시다면 작은 목표를 세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에는 매일 저녁 산책하기, 한 달 동안 내가 좋아하는 책 한 권 읽기, 이런 식으로요. 목표가 있으면 그 시간을 더 소중하게 느끼게 되고 성취감도 함께 따라옵니다. 실제로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얻는 성취감은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10분씩 영어 단어를 외우기로 한 분은 1년 만에 3,000개가 넘는 단어를 익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목표였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니 자신감이 생기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용기도 생겼다고 해요. 이런 경험을 하면서 저는 나 자신을 돌보는 일은 절대 이기적인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행복해야 가족도, 주변 사람도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을 위해 내 시간을 모두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내가 행복해야 가족도 더 건강하게 소통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자기 돌봄이라는 개념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심리학회에서는 자기 돌봄을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 의식적으로 시간을 내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는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것을 넘어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돌보는 적극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개념을 접하고 나서
내 감정에 솔직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힘들 땐 힘들다고 인정하고, 기쁠 땐 그 기쁨을 충분히 누리려고 했죠. 그리고 이런 변화가 쌓이면서 내 삶이 훨씬 풍요로워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나만의 시간이 너무 멀게 느껴지거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오늘 저녁에는 TV를 끄고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아니면 내일 아침에는 조금 일찍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스트레칭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어느새 내 삶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변화가 두려웠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없으면 하루가 허전할 정도로 소중해졌습니다. 또 하나, 나만의 시간을 통해 새로운 취미를 찾는 것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온라인 강좌나 동호회, 지역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집에서도 쉽게 새로운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온라인으로 그림 그리기 수업을 들으면서 집에서 혼자 몰입하는 시간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일과 가족, 사회적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나 자신도 그만큼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나만의 시간을 통해 얻은 가장 큰 변화는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됐다는 자각입니다. 남들이 정해준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자신감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어줍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 번쯤은 나만의 시간을 꼭 만들어 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일에 치여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 보시고 나만의 시간에 대한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잠깐이라도 나를 위해 멈춰서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더 행복한 인생을 여는 첫걸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도 자신만의 시간을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